어, 전번에 만날리 신사복 입었을 때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옷 입었는데 오늘 좀 바뀌었죠? 근데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전 짜증이 납니다. 왜 짜증나는가 하면은 이건 2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비싼 옷이거든요. 제가 입는 옷은 5만 원짜리 반짝반짝 하는 게, 그래서 5만 원짜리 옷 입으면 그렇게 편하고 좋아요. 20만 원만 너무 불편해. 예, 그런가 하면 이게 뭐 이렇게 흘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게 뭐 구겨지고 하면 이게 또 문제되니까 하여튼 5만 원짜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 또 이게 여기 있으면 무대에 쓰잖아요. 그죠? 그 옷이 5만 원짜리 옷이 좀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무대복으로 아주 적합해요. 그게 또. 예, 그 옷 입고 산에 가도 돼. 왜 이런가 하면 5만 원짜리니까 한 벌에 5만 원이 그게. 이거 뭐 잠잘 때도 그 옷 입고 산에 갈 때도 그 옷 입고 아깝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게 또 나이롱이 돼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또. 네.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얻기 어려운 걸 귀하게 하지 마라. 예? 예, 얻기 어려운 걸 귀하게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값싼 걸 입어야 편하고 좋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아스텍 문화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승리할게요. 예. 예. 자, 이건 이게지. 자, 아스텍 문명에 이제 뭐 케칠코아틀이 나오고 뭐 나오는데,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결과만 얘기하면 아까 요거 얘기했죠. 그죠? 요거 얘기할 때, 자, 다시 한번요. 태양이 져가지고 태양이 뜨면은 낮이 되는데, 요 낮에도 사실은 하늘에 별이 다 있거든요. 별하고 태양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이겨야 돼요. 태양이 이겨야 비가 순조롭게 내리고, 비가 순조롭게 내려야 풀이 순조롭게 자라고, 풀이 순조롭게 자라야 야마가 그걸 뜯어먹고, 살이 찌면 인간이 잡아먹고, 이렇게 이 자연이 선순환을 하는데, 만약에 태양이 지고 별들이 이기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태양이 이기도록 군수품을 지원해 줘야 돼요. 영양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신공히 사람을 죽여서 여기다가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죽일 때 피하고 심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태양의 힘이 된다라고 아스텍 사람들은, 아스텍 사람뿐만 아니고 잉카 마야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의 재단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죽일 때 사람을 끌어올려서 여기에 칼이 이건데 잉카나 마야나 그 다음에 아스텍은 금속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돌칼입니다. 돌칼이요. 이 흑요소이라는 돌칼인데요. 이 돌칼로 심장을 찔러서 심장을 꺼내고 피를 흘려서 이 재단이 피로 흠뻑 물들여야 돼요. 예. 그래야 태양한테 영양분이 가는 거예요. 싸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흑요소 가지고 찔러가지고 탁 해서 심장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서 하는 거에 있어. 태양이 달이 신지였어요. 여기서 합니다. 전번에 1월달에 답석할 때 다 봤죠? 가봤잖아요. 그죠? 갔을 때 이게 태양의 신전이거든요. 이쪽에 달이 신전이 있고, 요 케첼코아틀의 신전이 있고, 예. 이게 태양의 신전이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달의 신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뱀신 케찰코아틀. 자, 뱀신이 요 케찰코아틀이 반드시 여기 인간의 심장과 피를 먹어야 태양이 별하고 싸우면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원래 케찰코아틀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요게 케찰이 날개고 코아틀이 뱀이요. 그러니까 뱀신이지. 뱀신인데 문제는 요 날개는 하늘을 상징하고 뱀은 땅을 상징해요. 하늘과 땅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 이것이야말로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케찰코아틀이고, 항상 케찰코아틀한테 인간을 공양해야, 인신공유를 해야 태양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생각했던 겁니다. 케찰코아틀 신전, 여기 이거 보이죠?
여기 바로 케찰코아틀, 이게 케찰코아틀 신전입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근데 사실 이거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내년도에 이제 중점적으로 할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여기 5번인가 6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전을 지구라트라 그래요. 지구라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신전이 제일 상식 신전인데요. 이 신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뭘 뽑는가 하면요, 신랑 신부를 뽑아요. 자, 신랑 신부를 뽑습니다. 신랑 신부를 뽑아서 여기 올라가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먹는데, 자, 우리 사람 잡아먹는다 그러면은 이건 야만인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간으로 살지시 못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서는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왜 사람을 잡아먹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잡아먹는가 하면은, 자, 이제 그 사람들 한 1000여 명이 산다 그럽시다. 그 1000여 명이 사는데 봄철이 좀 지나면 춘궁기가 들어와요. 춘궁기가 들어오면은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은 그 1000명이 다 죽어야죠. 그죠? 다 죽어야 돼, 이게.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그 1000명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탁 나서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하면은 다 죽는다. 다 죽기 때문에 내 몸을 내놓을 테니까 내 몸을 먹고 춘궁기를 이겨나가라.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줘요. 주면은 굉장히 엄숙한 의례의식 후에 그 나이 많은 사람을 잡아서 먹고 춘궁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 잡아먹는 게 그게 야만인의 행동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야말로 숭고한 의례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한 사람이 자기 몸을 바쳐서 희생함으로써 온 종족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숭고한 의례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잡는 걸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을 잡아먹는데, 이게 문제되잖아요, 그죠? 문제돼요. 이게 사실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사람을 잡아먹는데 왜 잡아먹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결혼할 때 뭘 했어요? 신을 만들어주잖아요. 신을 했잖아요, 이게. 지구라트 맨 끝에 올라가가지고 남녀 두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주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은 뭐가 됐어요? 신이 됐잖아요. 신이 됐으면은 그 두 사람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나는 뭐가 됩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요, 그게. 그런 행위인데 이게 바로 성당의 영성체가 바로 그런 행위잖아요. 왜냐하면 하면 영성체에서 여기에 밀떡은 예수의 살이요, 포도주는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 안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를 모시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당에 가보니까 포도주는 안 주더라고. 예수 피는 안 줘. 맨날 예수 살만 먹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런데, 사실 다 줬는데 이게 떡은 안 쏟는데 이 포도주는 자꾸 쏟아요. 쏟으면은 예수 피를 쏟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거 할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예,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는 신부님이 대신 마시고 밀떡만 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사람 잡아먹던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부케를 뒤로 뿌리는데, 원래 이 부케는 옛날에는 곡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뭐요? 이게 자기의 살과 피를 넘겨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결혼식 하게 되면 케이크를 자르는데 뭐시죠? 서비스. 이런 사진 구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 어떤 의례의식을 하면 항상 케이크를 절단하고 샴페인을 같이 마십니다. 그죠?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위인가 하면은, 이 행위, 결혼식을 아까 지구라트에서는 결혼식 하고 난 뒤에 본인의 피와 살을 줬잖아요. 줬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안 되니까 주는 행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할 때 여기에 케이크를 자르고, 케이크는 누구요? 신랑 신부의 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샴페인을 주잖아요. 샴페인은 바로 신랑 신부의 피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먹고 마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함으로써 신적인 존재가 되고 우리는 그걸 나눠 먹음으로써 신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도 여기도 이제 수료식 하게 되면 뭐 갖다 놔요? 여기 떡 갖다 놓잖아요. 그죠? 네, 떡 갖다 놓고 떡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샴페인 터뜨리고 떡 먹고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떡과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원장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텍 문명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1325년에 발생한 제의입니다. 1325년에 어떤 제의가 발생했는가 하면은 아스테크족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 옆에 있는 부족장의 딸이 이쪽으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문제는 아스텍에서는 인신공이 여자를 잡아서 껍질 벗겨서 하는 거 있었죠. 그걸 행하는 거예요. 이쪽 부족은 그걸 잘 모르는데 그쪽 부족장의 추장의 딸이 이쪽으로 시집을 왔는데 시집 와가지고는 그 처녀를 여신으로 선정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좋았지. 근데 그 다음에 목을 자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옆에 부족장의 처녀를 목을 자른 뒤에 그 잘린 여자의 그 시신을 벗겨가지고 사제대가 춤추더라고요. 그걸 옆에 족장이 본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스텍족에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공격해 들어가니까 아스텍은 전력이 밀려요. 군사력이 밀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도망가다 여기까지 왔어요. 텍스코코 호수까지 왔습니다. 텍스코코 호수까지 와가지고 자꾸 공격하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야겠어. 그래서 이 물속에 도시를 건설했으니 그 도시가 부르기도 힘들어요. 이게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멕시코 시티입니다. 멕시코 시티요? 이 만드는데 우리 근데 문제는 지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족장에 가면 보니까, 아스텍의 족장에 가면 보니까 호수 위에서 여기 새가 뱀을 물고 있더라. 그걸 보고 그 자리에다가 도시 만들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나 이런 책들 보면은 절이나 뭘 만들 때 뭐 소가 가다가 뭐 머문 자리에 뭘 만들어요? 절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영정이 뭐 떨어진 자리에 포은 선생 묘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코끼리가 가다가 주저앉은 자리에 미얀마 가면 또 절 만들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러한 성스러운 짐승, 이 짐승 안에는 성스러운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집을 짓다가 때때로 태풍 오면 집이 무너지고 바람 불면 집이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짐승이 집을 지은 집은 태풍이 와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집은 절대 날아가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예, 새가 그래서 장소를 정하는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이 정하는 장소와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장소에 도시를 정했으니 이게 아스테크 문명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수도가 되는데 문제는 물속이잖아요. 물속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여기다 쇠 파이프 박아야 되는데 쇠 파이프 없어요. 없으니까 뭘 박는가 하면요, 무수하게 나무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베네치아에서 봤습니다. 이 베네치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어졌는가 하면은 흉노족이죠? 흉노족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오니까 이탈리아 사람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뻘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뻘밭으로 도망가면은 흉노족은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이 뻘밭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이 뻘밭으로 못 들어가니까 뻘밭하고 바다에다가 도시를 세운 게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인데 요새 베네치아 그 신문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75%가 물에 잠겼대요. 실제 이게 천년의 도시 베네치아라는 그 일본 여자가 지은 책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권짜리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베네치아에서
물 관리를 잘못하면은 물 관리에 관련된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엄하게 물 관리를 했던 거예요, 여기가.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네치아를 세울 때도 뭐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요, 여기에 전부 다 나무 기둥을 수없이 박아가지고 이 위에 세운 도시가 베네치아예요. 이 베네치아를 만드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아스텍 문명도 여기에 나무를 수없이 박아놓고 여기 도시를 만든 게 바로 테치노틀란트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사람이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가장 되게 말하는 사람은 100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통 30만 정도가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유럽의 가장 큰 도시는 얼마 살았는가 하면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30만 명이 사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고, 또 하나는, 또 이게 이제 여기 호수 속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다리가 8개 있어요. 8개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여기에 도시, 여기에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8개 다리가 있고, 이렇게 들었다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짐 나르는 건데요. 잉카나 마야나 아스테크는 말이 없다 그랬죠. 소가 없다 그랬죠. 구르마 있을까요? 구르마 없습니다. 없어요. 쇠 있을까요? 쇠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어떻게 나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방법은 여기 머리에 이렇게 쓰고 힘을 여기 받게 하고 여기 뒤에 이렇게 매달아서 들는 거예요. 이게 몇 킬로 들겠어요? 몇 킬로? 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쌀한감을 등에 졌습니다. 80킬로 지고 쌀한감을, 그죠? 등에 졌는데 이게 100킬로죠. 100킬로 지고 다녀요. 이게 완전히. 근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에 수레가 만들 줄 모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덤 안에 수레 모델이 나왔어요.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수레를 알잖아요. 수레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레를 안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인간의 노동력 그 자체가 가장 신성하다고 본 겁니다. 기술의 발전을 본 게 아니고. 그 전번에 토인비 역사 연구할 때도 기술의 발전이 문명의 조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동력을 신성하게 본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명의 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짐을 못 지잖아요, 이게요. 못 질 때는 이렇게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호수 중심에 이렇게 만드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문제냐면 물 문제입니다. 그죠? 물이 이 물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수도 문제와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바깥은 다른 종족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종족을 어떻게든 굴복시켜요. 굴복시켜가지고 여기 물을, 바깥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공급해 주는데 그것도 이중 수로관을 몇 개를 넣어가지고 안에는 이제 그 물수장 탱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산도 있는데 이렇게 높은 산에도 물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는 그거는 안데스 산맥에서 물을 뽑아내잖아요. 안데스 산맥에 물을 뽑았는데 그 수차를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시설을 또 완벽하게 갖춰놓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 이 호수는 홍수가 나면 물이 좀 이쪽으로 쏟아져요? 쏟아지면 물바다가 돼버려. 물바다가 되니까 여기에 물이 많이 쏟아진 쪽은 이렇게 제방을 건설해요. 이 제방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16km입니다. 16km의 제방을 건설해가지고 비가 쏟아져도 도시에 물이 침투 안 하도록 이런 장치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안에는 거대한 신전도 만들고, 나무로 받쳐가지고 이렇게 큰 신전도 만들어요, 이렇게. 예. 이제 제물로 인간 피를 바쳐야 돼. 이것도 신전에서 사는 거예요. 하는데 얼마나 바치느냐? 1년에 2만 명 정도를 바쳐. 2만 명. 사실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빼내야 돼요. 죽은 사람의 심장 빼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도시는 것을 지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수 위에 농지가 없어요. 농지가 없으니까 호수 위에 농토를 만듭니다. 농토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 여기 물이잖아요. 물이고, 여기에 나무를 박아요. 나무를 박고, 거적을 깔고,
나무 잎을 다 메꾸고 여기 있는 흙을 벌려서 밭을 만들어요. 이렇게 바다 이 호수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 전부 다 그거요? 이 전부 다? 그거요? 예.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보시죠. 보시는데 이게 뭔가 하면 수경재배 아시죠? 그죠? 이게 수경재배요. 수경재배 하면은 농작물이 빨리 크죠? 빨리 커요. 그래서 여기서 멕시코에서 이 수경재배를 하면은 1년에 7번 수확합니다. 7번 수확하니까 이제 농작물이 풍성해져요. 풍성해지면은 인구가 어떻게 돼요?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인구가. 예. 그래서 이때가 되면 1486년부터 1502년까지 아위트서틀 왕 때 황금치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가장 영토가 넓어져요. 이게 전체죠. 이게 전체입니다. 예. 도루망입니다. 자, 도루망, 아스텍 지역에도 도루망이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말이 없어요. 수레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여기에 연락망, 여기서 제일 먼 데가 얼마인가? 320km입니다. 수도에서까지 320km. 320km를 어떻게 여기에 왕이 지시를 내리면 이까지 지시가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시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면은 320km를 8km마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요걸 8km를 전력 질주해서 지시사항을 딱 전달해. 그럼 요 사람이 또 8km를 전력 질주해서 딱 보내요. 보는데 320km를 며칠 만에 보내느냐? 하루 만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간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말로 하죠. 말로, 예를 부산 같으면 부산에서 울산으로 오고, 울산에서 경주로 오고, 경주에서 반드시 거쳐야 된다. 어디요? 영천 아닙니까? 영천 말 유명하잖아요. 영천 거쳐가지고 한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상 걸려요, 이게요. 근데 야들은 뛰어가지고 또 이렇게, 320km를 하루 만에 다 8시간, 이건 아니에요. 8시간 아니에요. 24시간. 8시간 안 돼요. 24시간. 8km마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8km마다. 8km를 전력 질주해. 전력 질주해가지고 320km를 하루 만에 지시사항을 내려보내요. 320km는 8시간 안 돼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거는 버스가 가도 이렇게밖에 못 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몬테수마 2세 때에 20만 평방키로에 2,500만의 인구가 살게 됐습니다. 이때, 요 조선 때죠. 조선 때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였어요? 한 1,000만 데카마카. 그죠? 그 얘기는 벌써 2,500만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19년에 하급장교 이달고 들어보셨죠? 스페인의 하급장교, 하급귀족, 지방귀족, 그걸 이달고라 그래요. 그 이달고인 코르테스가 원래 쿠바에 있었는데, 쿠바에서 자기 선언을, 자기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 아스텍 문명에 침략해 들어가려고, 금캐로 들어가려고 500명을 모으고 범선 11척의 말 13피를 가지고 아스텍 지구로 들어가요. 예? 자, 이게 아스텍 제국인데 1519년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는데 문제는 아스텍 사람들은 이 범선을 본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는데, 이 범선이 바다에 또 오니까, 이야, 산이 또 오네. 예? 산이 또 오네. 이렇게 본 거예요. 산이 또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뭐는가 하면, 바다에 떠 있는 산에서, 그 다음에 하얀 피부에 덥수룩한 수염을 길렀더라 이거요. 이게 아스텍 사람들이 신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얀 피부이고, 이게 수염이 덥수룩한 걸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신이란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는,
이 아스텍의 예언 중에 1519년에 케찰코아틀의 사신이 온다고 되는 거예요. 그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죠? 1519년에 이 하얀 표 위에 덥수룩한 수염을 단 사람이 오니까, 야, 케찰코아틀, 아까 신 봤죠? 뱀신. 뱀신의 사자가, 왔구나. 환영하는 거지, 그죠? 환영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말 처음 봐요. 말 처음 봐, 이게. 말 처음 보니까, 야, 멋있다. 멋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슴은 알아요. 그래서, 이게 뿔 없는 사슴이로구나. 이게 신이 타고 다니는 거거든. 신이 타고 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코르테스고, 이건 이제 말린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 여자는 원래 이 스페인 사람들이 배가 난파되면서 이 표류해가지고 도와가지고 이 여자가 그 사람들한테 언어를 배워요. 언어를 배워가지고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통역을 해주고 또 가까이 이렇게 탔으면 벌써 이게 뭐 애인이 되고 부인이 된 현지처 돼가지고 최초로 이 백인하고 홍인종하고의 사이에 애가 나요. 이 사이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갑옷이잖아요. 갑옷이 은빛이 번쩍번쩍 나. 번쩍번쩍 나니까 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하승총을 들었는데 한번 빵 서면은 천둥과 같은 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뭐 하는 게 뭐예요? 이 신이 천둥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위에 천둥 소리도 나고 반짝반짝하니까 이야, 영락 없는 신이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몬테수마 2세를 하고 코르테스가 접견을 딱 해요. 접견했습니다. 접견하고 난 뒤에 신으로 모십니다. 신으로 모시고 난 뒤에, 근데 문제는 아스텍 전사 모습이 이거요. 아스텍 전사 모습은 요거 몽둥이에 방패 들고 있어요. 방패 들고 여기에 뭐가 끼워져 있는가 하면 돌이 끼워져 있어요. 흑요석이란 거. 돌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들이 싸울 때는 몽둥이로 사람을 두들겨서 죽여야 돼. 사람 죽이는 게요, 몽둥이로 두들겨 죽이려면 사람 둘만 죽이면 힘 빠져서 못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런 무기를 쓰는가 하는 문제인데, 야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였는가 하면요, 인신공의, 태양신한테 심장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는요, 치명적인 무기를 못 씁니다. 야들이 때릴 때도 목 같은 데 때리면 안 돼. 죽어보면 안 되거든. 죽어보면 제사 지을 때 심장 못 끊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머리 같은 거, 목 같은 데는 안 치고 엉덩이 같은 거 치고 허리 같은 거 치니까 이게 죽나, 이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신공의에도 문제가 있고 무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코르테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코르테스는 충격과 공포를 탁 줘요. 처음에는 신으로 봤는데 야들이 들어오면서 비무장 귀족을 천명을 총과 대포를 몰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코르테스가 바짝 얼은 거예요, 이게. 바짝 얼으니까 뭘 갖다 주는가 하면 황금을 막 갖다 줘요. 이러니까 황금 갖다 주니까 기분이 좋지. 기분이 좋으면서 이 코르테스를 포로를 해요. 그냥 놔두고 황금만 뺐으면 될 건데 굳이 이 코르테스를 포로로 잡아요. 포로로 잡고 지금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랬어요? 500명이죠. 500명이 이걸 점령을 해요. 500명이 이 아스텍 전체를 점령합니다. 아스텍 군대는 몇 명이면 5만 명이요. 5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귀족들을 잡음으로써 500명이 이 아스텍 수도를 쫙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했는데 문제는 야가 쿠바에서 왔거든요. 쿠바의 총사령관의 명을 거역하면서 왔어요. 하니까 쿠바의 총사령관이 야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코르테스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코르테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1200명의 군대를 야를 잡기 위해서 보내요. 보내니까 야가 500명, 400명이죠. 400명이 있는데 100명을 놔두고 300명을 데려가요. 300명을 데려가가지고 1200명하고 싸우는데 야가 코르테스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요. 뛰어난 사람이라서 300명으로 1200명을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포로로 잡으면서 그 1200명이 어디로 들어와요? 코르테스한테 도잖아요. 포로로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1200명의 강군으로 변모한 거예요, 이게. 강군으로 변모하고 또 하나는 아스텍 문명에 반항하는 다른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 족속들이 여기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대가 8,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8,000명, 12,000명, 거의 10,000명의 강군이 코르테스 군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400명, 500명으로도 5만 명을 제압하는데 10,000명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이 아스텍의 궁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궁전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코르테스가 쿠바군하고 싸울 때 그때 여기 남아있던 100명이 축제, 이 아스텍인들의 축제를 할 때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 이때는 이 아스텍인들도 야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야들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요. 알아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반란을 일으키라는 그 찰나에 100명이 이 아스텍의 귀족 600명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그 왜 죽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뭐라 했어요? 아스텍은 몽둥이로 사람 두드리게 펴는데 야들은 뭘 가졌어요? 칼과 총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총 문제인데 이 화승총인데요. 화승총은 한 발 쏘면은 다음 장전할 때까지 2분 걸려. 이게 아스텍이 아거든. 알기 때문에 총이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데 뭐가 좋은가 하면 칼이 문제예요. 칼인데 이 칼을 가지고 어디를 치는가 하면요, 손목을 칩니다. 다른 데 안 쳐요. 왜? 힘드니까. 목 치면 힘들어 안 돼. 목 치면 힘드니까 손목은 살짝만 해도 손목이 탁 떨어져 나가요. 손목만 떨어져 나가면은 싸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발목을 탁 쳐버리든가. 그거 쉽거든, 그거는. 그러면은 야들은 싸움도 못하고 야들을 또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력이 굉장히 약화돼서 몰살시켜버리는 게 이게. 근데 요새 전투에도 이걸 활용을 해요.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뢰에서 발목 날아가는 지뢰 있어요. 이 발목 날아가는 지뢰가 이런 거예요, 이게. 발목만 날아가면은 사람은 죽으면은 전투력 죽으면 그만인데 발목만 날아가면요, 이 사람 간호하느라고 오히려 죽은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런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잉카 문명에서도 이게 나오는데요. 잉카 문명에서도 이게 야들이 이때 칼은요, 굉장히 날아가고 좋아요. 탁 치면 그냥 손이 날아가는데 그때는 200명하고 6,000명이 싸워요. 6,000명이 싸우는데 손목이 마치 비 오듯이 날아가더라 이거요. 손목만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6,000명하고 200명하고 싸우는데요,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고 잉카를 침략한 200명은 한 사람도 안 죽어. 한 사람도 안 죽고 한 사람이 다쳤어요. 그 다친 게 왜 다치는가 하면은 코르테스 군이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코르테스가 이게 그걸 막느라고 좀 다친 거예요, 이게. 그런 싸움을 해요. 그런 싸움을 하는데 문제는 축제일, 요건 좀 다른 양상인데요. 축제일 때 대학살을 일으키는데 이때 죽인 아스텍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귀족들이요. 귀족들은 뭔가 하면 군의 중추 세력들입니다. 중추 세력을 다 죽여버려요.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코르테스 군 1,200명하고 원주민 동민군 8,000명이 이 아스텍의 궁전으로 딱 들어갔어요. 궁전으로 들어가니까 5만 명이 궁을 포위를 해버려요. 5만 명이 군을 포위해버리니까 이 10,000명이 5만 명한테 포위되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포위만 하고 공격도 안 하고 그냥 식량 떨어져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이 이제 드디어 아스텍인데 반격하는 거예요. 반격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몬테수마 2세 왕이죠. 왕은 코르테스 군한테 포로로 잡힌 거예요. 포로로 잡혔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이 몬테수마 2세를 앞에 내서서 네가 좀 해결해봐라. 그러니까 이 코르테스인들은 야가 배반자라는 거예요. 배반자죠. 배반자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자기 왕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쳐 죽였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기록들은 전부 다 스페인의 기록입니다. 스페인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스페인 코르테스 군이 야가 이제 쓸모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몬테수마 2세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죽으니까 스페인 군으로서는 이제 손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신전으로 들어가요. 신전을 점령하면 감히 신전까지는 못 들어오겠지 했는데 아스텍인들은 까치가 신전 하나쯤에서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야들이
이 코르테스군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자, 10,000명이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죠? 후퇴를 하는데 문제는 이 코르테스군은 이 스페인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은 뭘 좋아해요? 금 좋아하잖아요. 지금까지 금 많이 뺏었잖아요. 그죠? 많이 뺏었는데 이걸 포기하고 가기가 아까우니까 전부 다 금을 싸매고 가요. 금을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부관들, 코르테스나 코르테스의 부관들은 일절 금을 버립니다. 왜요? 금 가져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금을 가져갔던 놈들, 금은요, 비중이 거의 20 정도 돼요. 물보다가 20배 무겁습니다. 20배 무거우니까 엄청나게 무겁죠, 그죠? 금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물에 빠지면요, 물에 빠졌죠? 여기 뭔가 하면 금덩이에요, 이게. 금덩이 때문에 야가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못 나옵니다, 이게. 훔쳐가는 놈은 물에 빠지면 무조건 못 나와. 근데 여기는 전부 다리로 됐기 때문에 까딱한 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금 가져가는 놈들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후퇴를 했는데 어떻게 후퇴했는가? 이제 그걸 스페인 사람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 슬픔의 밤 전투라 그래요. 슬픔의 밤 전투인데 문제는 아까 코르테스군이 12,200명이고 동맹군이 8,000명이라 그랬죠. 이 전투에서 스페인이 얼마나 죽는가 하면요, 870명이 죽습니다. 1,200명에서 870명이 죽어버려요. 죽고 8,000명에서 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대단한 손실이죠.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남미에 가서 전투했을 때 이렇게 죽은 일이 없어요. 안 죽습니다. 죽으면 10명 죽고 안 죽고 이랬는데 870명 죽었으니까 진짜 슬픔의 밤이지. 스페인으로 봐서는. 예. 그래서 이렇게 전투 끝나고 나는데 간신히 후퇴를 했습니다. 간신히 후퇴해서 마지막 전투, 오툼바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 전투 때는 스페인이 400명이고 기병 23기가 있어요. 기병 23기, 이 기병이 뭔가 하면은 코르테스의 부관들이요. 장교들이죠. 핵심 장교들이요. 이 장교들은 또 이 후퇴할 때 금은 하나도 안 가져온 거예요. 안 가져오고 전부 다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았어요. 예. 이 기병 말 탄 사람들. 그 다음에 아스텍 전사는 4만 명입니다. 4만 명하고 400명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아스텍인들은 귀족들이 축제 때 귀족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랬죠. 귀족들을 다 죽였는데 군의 중추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총사령관도 다 죽었습니다. 총사령관 죽으니까 전투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행정병을 총사령관으로 앉혀요. 그리고 부사령관들도 전부 다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앉혔습니다. 그 4만 명하고 여기에 400명하고 싸워요. 싸울 때 여기에 누가 핵심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말을 탄 기병 23기가 핵심으로 찔러 들어가 4만 명 앞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여기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요런 마크가 있는 게 이제 사령관, 부사령관, 이제 그 지휘관들이요. 요 마크 있는 게 요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요 사람만 이 대군이 4만 있다 하더라도 이 몽둥이만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쫙 들어가면 겁이 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질 때 거기에 지휘관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팔목만 탁 쳐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게 대항할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지휘관만 죽으면은 싸움을 할 수 없어요. 싸움 못 해요. 사령관, 마지막에, 이게 사령관의 지휘봉이거든요. 사령관의 사령관을 죽이고 사령관의 지휘봉을 빼앗았어요. 빼앗고 난 뒤에 코르테스가 사령관의 지휘봉을 팍 들면서 너희들 지휘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사령관이 죽으면요, 그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게. 지휘관도 중간 지휘관 다 죽어버리고, 이 23기가 다니면서 중간 지휘관 다 죽이고, 사령관 죽이고, 사령관 기 뺏어가지고 너희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4만 명이 물밀듯이 도망가요. 그 사이에 얼마 주느냐? 1 내지 2만 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테크는 이 전투에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되고, 마지막 전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황제 아쿠아테목이라는 황제가 항복을 하고 난 뒤 이 황제도 죽여버려요. 황제도 쿠아와테목 등기했는데 코르테스가 참수 죽여버립니다. 단두대 넣어서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투인데, 자, 여기
4만 명 중에 10,000명 내지 20,000명 죽었으니까 아직도 몇 만이 남아있는가 하면요, 2만 내지 3만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여기에 코르테스 군대는 몇 명이요? 4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느냐? 못 싸웁니다. 못 싸우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는 섬이잖아요, 그죠? 섬이니까 수로를 차단시켜버려요. 물을 차단시켜버립니다. 물 차단하니까 먹을 물이 없잖아요. 먹을 물이 없으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복함으로써 스페인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난 뒤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가는데요. 스페인은 처음에 스페인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 들어갈 때 왜 들어갔어요, 거기요? 기독교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겉에 세운 목적은 기독교 전파. 실제 목적은 뭐예요? 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신부를 앞장세우고 들어가요. 문제는 이 스페인의 문제입니다. 스페인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콩키스타라는 전쟁을 치러요. 콩키스타라는 전쟁이 뭔가 하면은, 원래 스페인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슬람이 침략해 들어가죠. 그래서 나라의 90%가 이슬람 세력으로 점령이 됩니다. 이슬람 세력으로 점령되고 난 뒤에 그 10%인 기독교 세력이 몇백 년간에 걸쳐서 전투를 벌여요. 이 콩키스타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기독교가 이기게 돼요. 이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게 반드시 칼과 십자가, 전쟁과 종교가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기독교가 전파된다. 전쟁을 내세우는 거예요. 동시에 칼과 십자가, 이건 뭔가 하면, 칼과 십자가가 병행해야 기독교를 제대로 전파할 수 있지, 교리를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르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슬람 공격할 때 뭘 공격해요? 오른손에는 코란이요, 왼손에는 칼,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건 기독교가 모함한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라틴 아메리카가 전부 다 뭘로 바뀌는가 하면요, 기독교로 바뀌어요. 왜 기독교로 바뀌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 바뀐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죽는데 아까 그 처녀를 잡아가지고 껍질 벗겨서 어떻게 한다 했죠? 그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으냐? 자, 여기에 원죄에 의해서, 사람이 원죄에 의해서 예수가 대속 받는 건데, 이 십자가인데, 아까 뭐였어요? 처녀, 이 옥수수를 심고 거기에 누구를 죽여요? 처녀를 죽여서 처녀 껍질을 뒤집어 써서 부활했잖아요. 요거 하고, 그러니까 인신공이라는 거 하고, 예수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하고 같게 본 거예요, 이게. 같게 보니까, 아하, 그게 그거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그게 그거네. 사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이 믿는데, 겉으로만 기독교 믿고 속으로는 자기들 신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겉으로는 기독교고 속은 뭡니까? 속은 샤머니즘 있잖아, 그죠? 예, 저리나 교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수능시험 잘 보게 기도해달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샤머니즘입니다. 예,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극적으로 나타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가달루페 성당이요. 자, 세계 3대 성모 발현지가 있죠, 그죠? 세계 3대 성모 발현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파티마, 포르투갈의 파티마고, 두 번째가 프랑스 있고, 세 번째가 멕시코에 있어요. 가달루페에 있습니다. 자, 가달루페에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해서 이 성모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디에고라는 젊은 애가 있는데, 가달루페라는 그게 그 스페인의 여신이 이게 스페인 여신이 아니고 아스테크 여신이 있는 성소가 가달루페예요. 이 가달루페에서 원주민 디에고가 거기 갔더니만 여기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는데, 이게 백색 흰색의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갈색의 성모 마리아가 탁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디에고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내가 성모이니 너희 주교한테 가서 여기 성모가 나타났으니 여기에 성당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라.
근데 주교가 그 말을 안 믿잖아요. 주교가 그 말을 안 믿고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성모 마리아가 디에고 앞에 나타나요. 근데 마침 디에고 삼촌이 큰 병이 들었고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가 디에고한테 야, 걱정하지 마라. 너 삼촌 곧 낫는다 하고 안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자, 똑같이 얘기하는데 안 믿으니까 내가 국화꽃, 장미꽃 한 다발을 줄 터이니 네가 장미꽃을 주교한테 갖다 주면서, 겨울인데도 장미꽃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교한테 갖다 주면서 여기에 성모가 여기에 나타났으니 가돌루페 성당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다시 이 디에고가 이 주교한테 이 갈색 성모 마리아거든요. 주교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장미를 바치니까 주교의 옷자락에 이게 탁 새겨지더라 이거요. 이게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를 모신 성당이 가돌루페 성당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가돌루페 성당입니다. 성당인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스페인 사람, 이 멕시코 아스테크 문명에서 원래 신은 누구요? 원래 신은 아스테크 모신 가돌루페에서 모신인데 이 모신이 뭘로 변모했는가 하면요, 성모 마리아로 변한 거예요. 성모 마리아로 변화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스테크가 믿는 종교가 거천 아스테크 종교요. 속은 아스테크인들이 믿는 전통 종교고, 거천 무슨 종교요? 거천 기독교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바뀌어갔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미륵 아시죠? 미륵이 샤만의 미륵이냐? 불교의 미륵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륵은 샤만의 미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한번 몇 번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궁예가 이제 앉아가지고 내가 미륵이다 하면 탁 하면서 내가 도솔천에 있을 때 스카란 놈하고 내기를 했는데 그 내기의 내용은 먼저 무릎에 꽃을 피는 거였는데, 내가 먼저 꽃을 피웠는데 내가 잠깐 조는 사이에 스카란 놈이 꽃을 꺾어가지고 지 무릎에 세우는 바람에 그만 내가 싸움에 졌다. 내가 싸움에 지는 바람에 이 나라는 이승이죠. 현세는 스카문이라는 놈이 다스리게 됐다. 사기로 스카문이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는 도둑으로 들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원래 궁예가 말하는 미륵은 샤머니즘이요. 샤머니즘. 원래 이 세상은 샤머니즘이 평화롭게 다스리는 세계였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사기를 쳐서 샤머니즘을 없애고 이 나라를 불교 국가로 만들었다. 이거하고 가돌루페 이거하고는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스텍 문명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을 두 개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